한때 건강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계란과 베이컨으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칼로리 높은 패스트푸드를 먹으며 저녁에는 배달 음식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피트니스나 운동은 그의 삶에서 먼 개념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경험하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그의 심장 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그에게 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식습관을 바꿔야 하며 충분한 운동과 함께 중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그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심장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여러 자료를 조사하던 중 심장 건강에 필수적인 몇 가지 영양소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영양소들은 그의 식단에 필수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들이었다. 첫 번째로 그는 오메가-3 지방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고등어나 연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은 오메가-3의 뛰어난 공급원이었다. 이 영양소는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고 혈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날 이후로 그는 주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그가 주목한 것은 섬유질이었다. 섬유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소화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는 통곡물과 과일, 채소를 식단에 더 많이 추가했다. 아침에는 기리죽과 신선한 베리를 함께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또한 몇끼 채소를 곁들이기로 노력했고 간식으로는 당근이나 사과 같은 건강한 선택을 하였다.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는 칼륨이었다. 칼륨은 나트륨 수치를 조절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가 자주 먹게 된 식품은 바나나, 아보카도, 감자 등이었다. 매일 아침 스무디에 바나나를 추가하거나 후 아보카도를 먹는 습관을 들였다. 마지막으로 항산화 물질도 그의 주목을 받았다. 항산화 물질은 몸속에서 유해한 자유 라디칼을 줄여주어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특히 다크 초콜릿에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는 당분 없이 코코아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조금씩 섭취하기로 했다. 이렇게 식단을 조절한 후 그는 매일 아침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의사는 그에게 지금의 노력을 계속하라고 칭찬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다.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장 건강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알리며 작은 변화를 통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파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서준으로. 그는 항상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노력했다. 일상은 그에게 스트레스와 불안만을 주었고 그의 삶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하루는 서준이 도서관을 방문해 명상과 내면의 평화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하게 된다. 책에서는 명상이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닌 삶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호기심은 커졌고 그는 명상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책에서 소개된 다양한 명상 방법들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호흡에 집중하는 관상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잡념이 가득해 명상에 집중하기 어려웠으나 점차 호흡의 리듬을 느끼고 그의 마음도 차츰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준은 명상을 통해 얻는 것이 단지 잠시의 평화로움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15분씩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더 충실하게 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 삶의 여러 도전들 앞에서 이전보다 자신감 있게 마주할 수 있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향상되었다. 또한 서준은 명상을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깊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더 솔직해졌고 다른 이들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감정의 성숙함과 관계의 질 향상은 그의 삶의 질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명상을 시작한 지 1년 후 서준은 더 이상 당장에 닿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되었다. 현재의 순간에 더 충실하고 매일매일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그의 모습은 그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철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다가오는 시간들을 맞이하며 서준은 진정한 내면의 평화란 외부 상황이 아닌 내면에서부터 찾아줘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
이 이야기에서 서준은 명상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방법을 넘어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타인에 대한 더 큰 배려와 공감을 통한 진정한 인간적인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한데, 허리에 심한 통증을 겪었던 영수는 지금은 허리 건강 전문가로 불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영수의 허리 이야기는 그리 유쾌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대학 시절 그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하루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 보내곤 했다. 과제와 프로젝트, 그리고 밤샘을 밥 먹듯이 하는 생활 속에서 그의 자세는 차츰 무너져갔다. 영수는 자연스럽게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항상 한쪽 어깨가 다른 쪽보다 낮게 내려가 있었다. 이러한 자세는 점점 그의 허리에 부담을 주었고 마침내 통증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도가 심해져 갔다. 아침에 일어날 때조차 허리를 펴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그의 일상 활동에 큰 제약을 가져왔다. 병원을 찾아갔던 영수는 결국 의사로부터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운동 부족, 잘못된 자세, 그리고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이 문제였다고 했다. 영수는 충격을 받았다. 이제 갓 20대 중반이었는데 허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영수는 우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우선 평소 걸음걸이와 앉는 자세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허리를 세우고 앉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차츰 익숙해졌다. 그는 매일 허리 스트레칭을 했으며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알람을 매 시간 맞추어 놓고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필라테스와 요가를 하기 시작해 허리 근력과 유연성을 기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허리 통증은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 사라졌다. 영수는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당시 그를 도와주었던 전문가들처럼 다른 사람들도 돕고 싶다고 생각했다. 어느새 그는 허리 건강에 관한 책도 여러 권 읽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접 체험담과 조언을 제공하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영수는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을 때에는 화면과 눈높이를 맞추고 허리는 곧게 펴야 하며 바른 바닥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장시간 앉아있는 것보다는 30분마다 일어나 몸을 풀어주는 것이 허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팁과 자세 교정법을 전파하면서 영수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조언을 듣고 실천하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이후로도 계속 허리 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고 온라인에서 강의 영상을 올리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다. 영수의 이야기는 올바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많은 이들이 자극받아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고 소중한 허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게 되었다. 허리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임을 그는 온몸으로 깨달았고 그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그렇게 영수는 허리 건강을 지키는 삶의 방식을 찾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수면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다. 지훈은 매일 아침 피곤함을 느끼며 일어났고 그로 인해 하루의 반을 비몽사몽 상태로 보내곤 했다. 좋은 직장과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었지만 그의 에너지는 항상 바닥이었다. 지훈은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큰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첫째, 지훈은 취침 시간을 규칙적으로 고정하기로 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다. 그는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날 결심을 했고 이는 그가 매일 같은 패턴으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처음에는 주말에 좀 더 자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꾸준히 노력한 끝에 몸에 적응되었다. 둘째, 그는 자기 전 전자기기를 멀리하기로 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기기를 보는 것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전 독서를 하거나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머리를 감싸고 있던 불필요한 정보에서 벗어났다. 셋째,
지훈은 침실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그는 침실에 덧창을 달아 외부 빛을 차단하고 보다 편안한 매트리스를 구입했다. 또한 라벤더 향이 나는 향초를 배치하여 아늑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그에게 큰 차이를 가져다 주었다. 침실은 이제 더 이상 수면을 방해하는 공간이 아닌 평안과 안식의 공간이 되었다. 넷째, 그는 식단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취침 전 과식이나 카페인이 든 음료는 지훈의 수면을 방해했다. 그는 저녁 시간에 가벼운 식사를 하고 커피 대신 허브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건강한 식습관 덕분에 몸속까지 가벼워졌고 수면도 자연스럽게 깊고 편안해졌다. 다섯째, 지훈은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다. 매일 저녁 지훈은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조깅을 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었다. 운동은 그의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 숙면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그는 운동을 즐기며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몇 주가 지나고 지훈은 부드러운 아침 햇살과 함께 상쾌하게 눈을 떴다. 그가 수면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결국 결실을 맺은 것이다. 더 이상 피곤해지던 얼굴이 아닌 활기찬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주변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금방 알아보았고 지훈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훨씬 즐거워졌다. 그는 이렇게 깨달았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은 그저 밤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